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날 한 소녀는 말없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가장 뜨거운 날, 그의 아버지는 한 줌의 공기조차 들지 않는 나무 상자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을 수도 울음을 터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이 닫힌 뒤주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그 소녀는 어른이 되어 한 여인을 내쫓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25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궁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 씨. 처음 그녀는 이름 없는 궁녀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바뀌는 데는 단 한 번의 눈빛이면 충분했습니다. 영조. 그는 조선의 왕이자 조선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그런 영조의 눈에 문 씨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상중이던 장례식장에서 문 씨를 자신의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궁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다르다. 문 씨는 총명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입술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는 능력을 가졌고 눈빛은 계산적이었으며 표정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왕도 그런 문 씨에게 무너졌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한 여인의 말에 웃고 그녀의 고개짓 하나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닌 아들. 왕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왕이 되면 나는 대비가 된다.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 하지만 그 꿈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왕의 유일한 적자. 이미 세자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 문 씨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선 그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문 씨는 자신만의 방법을 꺼내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과 음모. 오빠 문성국을 내세워 사도세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게 합니다. 밥 먹는 모습, 신발끈을 묶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문제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이 믿을 만한 이야기로만 만들면 됐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점점 외로워지고 세자라는 이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살을 시도했고 어느 날은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어있던 고통을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꼈던 그 아이는 이산, 훗날의 정조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1762년 6월 22일 조선의 한 여름 사도세자는 뒤주라는 나무 곡식통 안에 갇힙니다. 문이 닫히고 숨이 막히고 햇빛은 살을 태우고 물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은 문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죽고 아이의 가슴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의 이름이 깊게, 아주 깊게 새겨졌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해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20일 만에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숙의 문 씨를 궁에서 내보내라. 사약을 내린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일까요? 정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역사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도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실을 위해 살아간 한 소년의 이야기. 그가 지켜낸 정의.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복수. 정조와 숙의 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문 씨는 누구였을까?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이름 없는 궁녀였다. 그저 누군가의 옷을 챙기고 말없이 뒤따라 다니는 수십 명 중 하나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왕의 눈에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1753년 조선의 임금 영조는 세자의 부인, 즉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 문 씨를 처음 보게 된다. 수위에 눈물이 배어있던 그 순간 왕은 한 사람을 불러냈다. 그가 불러들인 이는 슬퍼하던 며느리가 아닌 그녀 곁을 지키던 궁녀 문 씨였다. 그날 이후 문 씨는 단숨에 왕의 여인이 되었다. 상중의 여인을 가까이 한 것도, 왕의 며느리의 침소를 그녀에게 내어준 것도 조선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속삭였다. 저 여인은 대체 무엇이길래? 문 씨는 총명했다. 표정 하나, 목소리 하나까지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영조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엇에 화를 내는지, 무엇에 흔들리는지, 그녀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파악했다. 말 한마디로 왕을 웃게 만들었고, 고개 한 번으로 조정의 풍향을 바꿨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아이를 낳았다. 화령옹주. 그리고 몇 년 뒤 또 하나의 공주, 화길옹주가 태어났다. 궁중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보았다. 단순한 여인이 아닌 권력의 그늘 속 주인으로. 하지만 그녀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야망은 여인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비가 되고 싶었다. 왕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위해 한 사람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것이 사도세자였다. 사도세자는 왕의 유일한 적자, 왕위의 정통 후계자였다. 문 씨는 알았다. 그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다 한들 그 아이에게 세자의 자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움직였다. 오빠 문성국을 불렀다. 그는 조정의 관리였다. 문 씨는 그를 통해 궁궐 안팎의 정보망을 만들었다. 그들은 사도세자를 감시했다. 밥을 어떻게 먹는지, 신발을 어떻게 묶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자주 입는지까지 모든 일상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왜곡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이상한 행동으로 포장되었고 거짓된 이야기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영조의 귀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졌다. 처음엔 믿지 않았던 영조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내 아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은 사랑보다 강했다. 영조는 점점 사도세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사도세자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웃음을 잃었다. 신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무엇을 해도 문제로 여겨졌다. 그 가운데 어린 아들 이산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침묵하는지, 왜 웃지 않는지, 왜 방 안에서 혼자 칼을 쥐고 있는지 그는 말없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 불이 났다. 낙선당 화재 사건이었다. 문성국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세자가 왕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거짓 진술을 한다. 영조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사도세자를 향해 폭발했다. 그날 이후 사도세자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1762년 6월 22일,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 명했다. 곡식을 보관하던 나무 상자, 숨을 쉬기도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곳에 한 사람을 가뒀다. 아무 죄 없이 문이 닫혔다. 공기가 사라졌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그 안에서 사도세자는 8일 동안 버텼다. 물도 없이, 밥도 없이, 아무 말 없이. 아들은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왕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렇게 정조의 시간은 시작되었다. 그는 침묵했고, 기다렸고, 모든 걸 마음에 새기며 14년이라는 시간을 견뎠다. 그 사이에도 문 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다. 여전히 궁중을 지배했고, 딸들은 옹주로서 귀하게 자랐고, 문성국은 조정에서 고위직을 맡았다. 하지만 시간은 정조의 편이었다. 1776년 1월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임금이 되었다. 즉위 후 20일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교지를 내렸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 그 죄를 묻겠다. 그 순간 문 씨의 시간은 끝났다.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고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문성국은 노비가 되었고 가사는 몰수되었으며 일가는 뿔뿔이 흩어졌다. 정조는 복수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결백했음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온 나라에 선포한 것이었다. 그날 모두가 알았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조용히 견뎌낸 한 아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1776년 찬바람이 궁을 스쳐 지나가던 겨울, 조선의 새 임금 정조는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린 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다림의 시간, 슬픔의 무게,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위 후 20일도 지나지 않아 그는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확고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계수계 문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라. 이름이 불린 순간 궁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14년 전 한 남자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그 아이. 지금은 왕이 된 정조가 바로 그 여인을 내쫓은 것입니다. 문 씨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딸을 낳았고 궁중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는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교지는 짧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길고 상세했습니다. 수계수계 문 씨는 조정을 어지럽히고 궁중의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세자를 무고하여 한 생명을 억울하게 잃게 하였도다. 하나씩 하나씩 그녀의 죄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들이었습니다. 문 씨는 감히 자신의 아이를 왕으로 만들고자 세자를 제거할 계획을 꾸몄고 그 과정에서 거짓을 퍼뜨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실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혔도다. 마지막 구절에서 정조의 분노는 담담한 문장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 모든 음모의 결과이다. 그 억울함은 이제야 비로소 풀리는 것이다. 교지가 낭독되는 순간 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왕의 웃음을 빼앗던 그녀는 지금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곧 그녀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사약, 죄인에게 내리는 마지막 약. 그것은 끝을 의미했습니다. 문 씨는 사약을 마시기 전 가늘게 떨리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녀도 알았을까요? 그날 뒤주의 그 속에서 죽어간 세자가 바로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문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 왕의 어머니, 대비, 조선의 권력자, 그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함께 권세를 누렸던 오빠, 문성국 역시 노비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아들까지 유배를 가게 됩니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관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한 가문이 무너진 것입니다. 풍비박산.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개인의 복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정조는 단지 분노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거짓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드러내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든 것입니다. 그날 조선은 울었습니다. 숨죽인 채 뒤주 속 세자의 죽음을 떠올렸고 그 아들이 흘린 눈물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숨어 있었지만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정조는 교지를 마친 뒤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엔 아직도 어린 시절의 그날 문 밖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숨소리, 그리고 그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의 선택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슬픔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역사라는 긴 시간의 강에서 이야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 속에는 아픈 진실이 있고 숨겨진 사랑이 있으며 때로는 말없이 참아낸 정의가 있습니다. 정조. 그는 왕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십시오. 정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조의 복수는 남달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분노를 토해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진실을 세우고 잊혀진 정의를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 아버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지도 못한 채 그저 문 밖에서 말없이 울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4년의 시간은 그를 왕으로 만들었고 침묵 속에서 지켜낸 기억은 그를 정의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즉위하자마자 행한 일은 자신의 권세를 뽐내는 것도 잔치를 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바로잡는데 모든 첫발을 뒤졌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이들,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은 이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을 파멸시킨 자들, 그들을 하나하나 기록에 남기고 그 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결백했으며 그의 억울함은 지금에서야 풀렸다는 것을, 그리고 말없이 아버지를 지켜보던 소년이 지금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거짓은 끝내 무너지며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문 씨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오만과 야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 속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느꼈습니다. 한때 그녀는 궁중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고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자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문 씨의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지은 집은 비가 오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그녀는 사도세자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세워 올린 허상은 그녀의 일가를 풍비박산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정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왕이 되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였고 동시에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궁중 비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품어야 할 교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째, 거짓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포장하고 꾸며도 언젠가는 그 껍질이 벗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둘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지금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시대가 바뀌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셋째,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침묵 속에 숨어 있어도 언젠가는 누군가 그 정의를 끌어올리고 세상 앞에 드러내줄 것이라는 것. 넷째, 사랑은 힘이 있다는 것. 정조가 진실을 밝혀낸 것은 단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움직였고 그 사랑이 결국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살면서 억울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 잊히지 않는 상처, 그리고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 속에도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해왔습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슬픔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위에 진실을 세우면 그것은 희망이 됩니다. 정조는 왕이었고 아들이었으며 그리고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그의 선택이, 그의 교지가 2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그 안에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실한가? 우리는 정의로운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정조는 그 질문에 자신의 삶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조의 이야기이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살아낸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어느새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와 계십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참아야 할 일도 많고, 때로는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가슴 깊이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정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고, 자식들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지나온 길이 어디쯤이었는지 되짚어보게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역사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14년을 기다린 한 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용서, 정의와 인내,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감동 스토리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 삶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정조처럼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의 삶에도 뒤주처럼 답답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채널에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사람의 클릭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한 줄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매주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늘 진실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랍니다.